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보시겠습니다. 해제 먼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종소리를 의인화한 화자로 설정하여, 여러분 중요한 내용 나와 있죠. 첫 번째부터 여기 화자가 있는데 나라는 화자가 있어요. 나라는 화자가 있는데 이 화자가 뭐다? 정체가 종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화된 존재죠. 그죠? 인격화된 의인화 기법이 사용된 화자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십니다. 작품 제목이 종소리고 나는 떠난다 했을 때의 나가 이 종소리다라는 거 1차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인화된 화자로 설정하여 자유에 대한 관념을 형상화한 시다. 그러니까 종소리를 통해서, 종소리라는 화자를 통해서 이 지금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유구나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종에서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며 확산되는 과정을 다양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이미지 발표하고 가십니다. 박남수의 종소리에서는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주지시를 대단히 감각적인 이미지를 중요시 여김으로써 주지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종소리를 새, 푸름, 웃음, 악기 등의 보조관념으로 비유어로 형상화하여 자유로운 비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시입니다. 해제 보셨고요. 갈래 넘어갑니다.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지시의 반대말이 뭐냐면 주정시예요. 주정시는 여러분 대부분의 시의 글쎄 한 80% 이상 80% 이상이 주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여러분 서정 갈래다 시다 그러면 뭐가 굉장히 중요시 되나요? 정서가 굉장히 중요시 되죠. 정서 위주 인시, 정서 위주인 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서 위주인 시를 가지고 주정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서 위주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 주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지는 뭘까? 여러분 지성이에요. 지성. 합리적 판단. 이 위주인 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지시. 그리고 이 주지시는요, 모더니즘 계열에 속합니다. 모더니즘에서 나온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더니즘은 또 뭐냐? 근대 문명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도시적이고 문명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시들을 우리가 또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모더니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더니즘에서 사용했던 예술 기법 중에 하나가 주지적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적이라는 건 지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위주인 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지적이다 했을 때 쌤 그러면 지적인 판단, 합리적인 지성이 위주가 되는 시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네, 감정은 좀 절제가 되겠죠, 여러분. 감정이 절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식처럼 문학에서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 돼요. 감각적인 이미지,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은 구체적인 자연물들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뭐 새가 나왔다 그러면 뭐 새가 소리를 내서 운다라든지 뭐 새파란 하늘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시어들을 막 전면에 부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자연물들 위주로 시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그 뒤로 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묶고서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자, 여러분이 문학을 독해할 때, 시를 독해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 감각적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감정은 그 안으로 숨는다. 왜? 구체적인 자연물들, 감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려면 구체적인 자연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전면에 부각시키다 보면 그 안에 인간의 정서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가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지씨가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그래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때 시각을 부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 80% 이상
시각 이미지를 부각해. 시각 이미지를 부각하게 되면 시각 이미지를 부각하는 시들을 우리가 또 묶어가지고 회화시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래를 뜯어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파생되어 나갈 수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모더니즘 계열 안에 좀 묶여 있고 지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 중에 하나야.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성찰, 지적인 판단이 위주가 되고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부각되는 시다. 여러분 여기 서정시는 좀 지어놓고 가자. 자유시이면서 주지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각시키고 싶었던 건 뭐냐? 자유의 확산이다. 자유의 확산이라는 주제를 자유의 확산과 의지라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자는 자유를 외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바꿔놨다? 종소리로 바꿔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주장을 하는 굉장히 지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시가 주지시다, 주지적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상징적이고요. 역동적이야 여러분. 동적인 다시 말해 움직임이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동사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했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십니다. 종소리를 의인화한 거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자, 나는 떠난다의 나가 종소리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추상적 관념어죠. 그죠? 추상적 관념어라는 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 했을 때 만져지나요? 자유? 만져지지 않죠.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자유, 소리가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런 단어들 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정서와 관련된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추상적 관념어라고 그러는데 자유는 대표적인 추상적 관념이죠. 근데 이 자유라는 추상적 관념을 뭐로 바꿨다? 감각적 이미지, 청각 이미지로 바꿨어요. 종소리라는 청각 이미지로 바꿔놓은 시가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시다라는 거. 자, 표현법 다양하게 쓰일 겁니다. 도치법도 나오고 운유법도 나오고 그래서 대상을 굉장히 감각적으로도 드러내고 인상 깊게 표현한다. 여러분,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 감각적이 될 거예요. 비유어가 나오는데 보조관념이 나오는데 그 보조관념들이 모두 다 감각을 자극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도치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상 깊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의 문장 배열 순서를 깨서 조금 더 강조하고 인상 깊은 표현법을 만들어내는 게 도치법이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의지적인 어조, 역동적인 움직임이 시 전반에 드러날 거다. 마지막입니다. 모더니즘,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도시적이고 문명적이고 또 근대 문명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더니즘의 성격을 지닌 작품 주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세계,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는 자유가 될 텐데 그 자유를 감각적인 시어들을 통해 잘 보여준 주지시다라는 것까지. 자,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나는 떠난다.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문장이 시작이 됐고 내가 누구다? 이 지시대명사는 제목인 종소리를 가리키고 있다. 종소리가 시적 화자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뭐뭐다라는 평소용 종결 어미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어조를 만든다?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별표하고 가십니다. 자, 무엇이 단정적인 어조를 만들어낸다? 뭐뭐다 라는 평서형 진술이 단정적인 어조를 만든다라는 것까지. 자,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요? 뭐로부터 떠날까요?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요. 청동의 표면에서. 여러분, 종이 이렇게 있죠. 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청동의 표면이죠. 그죠? 이 청동의 표면에서 청동의 표면을 누가 땅 하고 울린 거지. 땅 충격을 가하는 순간 종소리가 자, 땅 충격 이게 몽둥이라고 하자. 막대기 같은 걸로 땅 하고 울리는 순간 종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막 파장을 일으키면서 울려 퍼졌을 텐데 파동을 일으키면서 울려 퍼졌을 텐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나는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폭의 새라는 거는 원관념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소리가 된 거죠.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새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 새로 표현한 거죠. 진폭은 진동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진폭이라는 건 진동을 할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다 진폭이라 그 범위를 진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진동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일제히 날아가는 진동하는 새가 돼요. 새는 여러분 새는 문학적 상징 여러분 뭐야?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문학에서 한 80% 이상 자유의 상징으로 쓰이죠. 여기선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뭐로부터? 청동의 표면으로부터 떠날 때 난 뭐가 돼? 진동하는 새가 돼. 진동하는 새가 되고 또 광막한 아득하게 넓게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되어 내가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여기 안에 소리가 갇혀 있었다고 쳐보자의 얘기예요. 소리가 갇혀 있었던 거야. 새가 갇혀 있다가 땡 누군가가 울리는 순간 팍 터져나간 거죠. 자유롭게 날아간 거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동의 표면이라는 시어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새 플러스다. 광막한 하나의 울음 플러스다. 이렇게 잡고 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를 독해할 때. 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굳이 밝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분명히 우리가 수능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보기에 줄 확률이 높죠. 또는 선택지로 주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유인지 아닌지는 그냥 선택지를 보면서 진폭의 새 플러스의 의미일 것 같아. 하나의 소리 플러스의 의미야. 왜? 천동의 표면 뭔가 이렇게 막고 가둬놓고 소리를 그렸었는데 울려 퍼지는 순간 확 떠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새로 그려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의 의미겠구나. 이 정도를 잡아놓을 수 있는 독해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비가 나온 거죠. 청동의 표면이랑 뭐가 대비가 된 거야? 종소리가 대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진폭도 대비가 된 거고 울음도 대비가 된 거다. 울음은 마이너스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새 이퀄 울음이니까 새를 플러스로 해석했기 때문에 울음 또한 플러스로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청동의 표면이라는 것, 종의 몸체라는 건 구속과 억압이다. 소리를 가둬놨던 거야.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상징한다면 새는 자유가 되는 거고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라는 건 원관념이 역시 종소리인데 청각 이미지가 될 거고요. 또 이 하나의 소리라는 거 울음이 돼요. 울음 이퀄 하나의 소리죠. 역시 청각 이미지고 종소리고 자유를 향한 우렁찬 외침입니다. 똥 울렸는데 자유를 부르짖는 소리와 자유를 부르짖는 울음으로 이 사람이 받은 거죠.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얼마나 자유를 향한 울부짖음인지 그걸 부각하고 있는 청각 이미지가 대단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게 일련의 내용이었습니다. 표현법으로 뭐가 쓰였다 여러분? 표현법은 좀 색깔을 바꿔서 체크해 볼까요? 표현법으로는 뭐가 쓰였다 여러분? 도치가 쓰였다. 도치가 쓰인 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제일 쉽다? 제일 마지막으로 와 있어야 되는 서술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1년에서 여러분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서술어가 없잖아. 서술어가. 그 서술어가 생략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서술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가 되어 떠난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를 이 서술어를 앞으로 빼냈다.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다.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다. 뭘 그래서 강조한다? 진폭의 새를 강조하고 광막한 울음을 강조하고 소리를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보고 가시고요. 반복됐습니다. 뭐가 반복됐어요? 여러분 돼요.
또 어디 있어요? 되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됐네. 그래서 뭐뭐가 되어서 떠난다. 뭐뭐가 되어 떠난다. 뭐뭐가 되어서 떠난다.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자유를 향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1년이 끝났습니다. 됐죠? 2연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인종은, 인종의 의미 좀 알고 갈까요, 여러분? 묵묵히, 소리 없이 참고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자체는 억압과 구속을 의미하는 추상어, 관념어가 되겠죠. 네, 진폭의 새라든지 하나의 소리라든지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라는 건 자유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시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여기 1년은 자유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시어로 바꿔놨어. 울음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단어, 그죠? 그런데 이어는 뭘 시작하고 있냐면 인종이라는 억압과 구속을 상징하는, 억압과 구속은 여러분 아까 청동의 표면이 의미하고 있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추상어로 이렇게 밝혀놓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추상어 관념어가 먼저 나왔어요. 이연에서는 인종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 청동의 벽 여러분 뭐 말하는 거야? 종의 표면을 말하는 거죠. 아까 청동의 표면이랑 똑같은 단어죠. 청동의 벽, 종의 몸체인데 함축적인 의미, 그래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종의 표면, 몸체는 이 시안에서 1년에서 이미 확인했죠? 마이너스로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됐었습니다. 청동의 벽, 함축적인 의미, 자유를 구속당했던 억압적인 역사를, 억압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 그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인종을 계속 우리가 했었어. 칠흑에 우리는 청동의 벽에 묶여 있었고, 나는 종소리, 나는 청동의 벽에 묶여 있었고 칠흑의 감방 안에 갇혀 있었어. 그러면 칠흑의 감방도 마이너스고, 이거 다 가리키는 거 뭐다? 종의 몸체다, 청동의 표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자유를 구속했던 억압의 역사, 암흑의 역사를 상징한다, 마이너스의 의미다 라는 거 알고 있을 수 있죠. 인종했던 거야. 그 청동의 벽에 갇혀, 칠흑의 감방에 갇혀서 나 묵묵히 참고 따랐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 끝이 나는가 라는 서술어 앞으로 빠져있는 모습 확인되면서 돛이 나왔습니다. 청동의 벽이나 칠흑의 감방은 모두 다 뭐다? 종의 몸체다. 따라서 A 콜 B, A 콜 B, 다시 말해 종의 몸체, 종의 표면, 이것이 청동의 벽이고 칠흑의 감방이다. A 콜 B의 비유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쓰였다? 은유가 쓰였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구속과 억압 속에서 나는 인종, 묵묵히 참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끝이 났어. 벗어나는 종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벗어난 종소리 3년으로 갑니다. 바람에 실려서 들에서는 푸름이 돼요.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선 악기가 된다. 모두 다 여러분 종소리가 변신하고 있는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모두 다 플러스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람이 됐나요? 종소리는 바람이 되진 않았어. 바람에 실려갔을 뿐이죠. 그래서 바람은 종소리 확산의 매개체가 된 겁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요 세 단어들, 푸름이 되고 웃음이 되고 악기가 되는 거, 요것들이 종소리의 변신이 된다. 됐죠? 자, 푸름은 시각, 웃음은 청각, 악기 청각이미지. 억압에서 벗어난 1, 2, 3번이 되고요. 종소리가 변신한 모습 1, 2, 3번이 나왔습니다. 들에서의 푸르름, 꽃에서의 웃음, 천상에서의 악기.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대구법 쓰였고, 뭐뭐가 된다, 반복법도 쓰였습니다. 에서는 무엇이 된다.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죠? 유사한 통사,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종소리가 이렇게 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면서 들에서는 푸른 생명이 되고 꽃에서는 웃음 미소가 되고 천상에서의 악기가 되는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푸르름과 웃음과 악기가 뭘 통해서만, 여러분,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유가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생명력 넘치게 변하는 모습을 3년에서 그렸습니다. 종소리의 변신이었습니다. 유사 통사 구조의 반복,
방법과 반복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마지막 현입니다. 먹구름이 깔리면 여러분 이렇게 종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종에서 이렇게 종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뭐가 훅 오는 거야? 먹구름이 오는 거야. 먹구름이 깔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검은 구름 마이너스.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이번에 종소리는 다시 변신합니다. 자, 먹구름이 깔리게 될 때 종소리는 푸름, 웃음, 악기로 머물지 않아 뇌성으로 바뀌어요. 우레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뇌성이 뭐로? 가루가루의 음향이 됩니다. 음향이. 자, 푸르름, 웃음, 악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자유로운데 얘네들은 조금 약한 느낌이야. 먹구름이 깔렸을 때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뭐로 확 변해? 우레소리로 변해요. 우레소리로. 뇌성이라는 건 먹구름을 뚫고 뻗어나가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죠. 힘이죠. 그렇게 억압에 대한 저항, 자유의 의지를 뇌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종소리의 변신이 또다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푸른 웃음 악기에서 뭐로 바뀌어? 뇌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4번이 되겠죠? 뇌성이 되어서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 꼭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소리가 어떻게 돼? 가루가 돼가지고 촥 퍼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음향은 온갖 놈이 종소리야, 종소리. 그죠? 뇌성의 음향이 되는 거야, 뇌성.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되는 거죠. 우레소리가 돼갖고 번개소리. 짜자작 번개가 쳤는데 여기서 쩌르렁 소리가 됐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 먹구름이 깔리면 얘를 딱 건드리는 거지. 얘를 딱 건드리면 얘가 어떻게 돼버려? 얘가 확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팍 퍼지는 거야. 팍 퍼져가지고 가루 해가지고 온 세상에 쫙 가루가 흩날려 버리는 거야. 그 음향이. 그렇게 돼서 자유의 소리가 확산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구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구름이 예를 들어서 악기는 막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푸름은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뇌성이 되어가지고 번개가 빵 쳐가지고 팍팍팍 쳐가지고 가루가 쫙 퍼져나갈 때는 먹구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구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자유의 확산은 막을 수 있다? 자유의 확산은 얘가 가루가 돼서 퍼져버리는 순간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 끝났습니다. 자, 먹구름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자유는 억압에 대한 저항, 자유의 의지를 지닌 그 종소리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가루가 되어서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다. 확산의 의지를 담은 종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시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표현법, 네. 중요한 표현법이 또 하나가 눈에 보이죠? 네, 여기 봐. 여러분 소리잖아. 음향이 어떻게 가루가 되죠? 소리인데 음향은 소리잖아요. 소리가 가루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감각의 전이가 나타났죠. 감각의 전이. 원래는 어떤 감각이죠? 소리는 청각이어야 되죠? 소리에 시각이 있나요? 소리에 시각이 없어요. 소리는 음향은 그냥 청각이야. 우리가 소리 듣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가루가 됐어. 가루라는 단어는 여러분 시각이죠. 얘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킨, 감각을 이동시킨 공감각적 표현법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자유가 확산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유를 종소리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 공감각, 청각의 시각화까지 사용이 됐다.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각적인지 여러분 아셨죠? 대단히 감각적이고 종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대단히 역동적인 시가 됐죠. 감정은 나왔나요, 여러분? 감정은 뭐 슬프다라든지 기쁘다라든지 이런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오로지 뭐가 부각이 됐다?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대단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걸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지적인 이야기 하고 싶어 했다. 자유가 확산되어 가는 거. 예를 들자면 이별의 슬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독재 정권 하에서 뭐 서러워했어 이런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라는 관념이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뭐라 그런다? 주제적인 시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됐죠? 자, 중요한 내용들 마무리 정리하십니다. 상황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놓고 있다? 자유를 향한 의지와 자유의 확산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꿔놓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현법, 어순의 도치,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 나는 떠난다에 드러났죠.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적 화자는 종소리고 의인화된 거죠. 자유라는 관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종소리고 자유인 거죠. 됐죠? 동일한 시의 반복, 되어, 된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부각했고요.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 많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대비적인 시어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중요하겠죠? 종과 종소리의 대비다. 종소리가 플러스고 종은 마이너스다. 청동의 표면,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자유의 억압, 구속, 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종이라면 종소리는 그 종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종소리는 진폭의 새, 광막한 울음, 하나의 소리, 푸름, 웃음, 악기, 뇌성, 음향 얘네들 모두 다 플러스의 시어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했었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남수의 종소리 모더니즘 계열에 속하는 주지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지적인 어떤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화자가 이 시인이 선택한 거 감각적 이미지, 청각 이미지를 부각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강조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